어중이 떠중이 같은 소리가 아니라 진짜 구체적으로 1,000만 원까지 가는 과정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자들이 아기를 낳거나 나이를 들어도 할 수 있는 직업 중에 저는 손기술만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뷰티샵 원장이라는 직업이 여자들이라면 한 번쯤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직업이죠. 그러면 너는 누군데 우리한테 이런 과정을 설명을 해주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서 제가 간략하게 자기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저는 더노아라는 뷰티샵을 운영을 하고 있고 블로그 글 20개로 일주일에 두피 문신 고객님 3분씩 예약 문의를 받아서 뷰티샵 오픈 2달 만에 매출 1,300만 원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마케팅을 어려워하시는 원장님들에게 1대1 컨설팅을 통해 저를 거쳐간 원장님들이 300분 있으시고 블로그 전자 강의를 수강하신 분은 총 100분 정도 저를 거쳐간 상태입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드렸고요. 우리가 월 1,000만 원 버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처음에 기술을 배워요. 그 다음에 샵인샵을 들어가요. 그 다음에 내가 미용이 잘 맞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미용이 잘 맞는가. 그리고 사진이랑 후기를 모으셔야 돼요. 사진, 후기, 모으기. 그 다음에 사진이랑 후기를 모은 거 가지고 마케팅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시술력이 올라오고 손님들의 후기가 좋고 반응이 좋으면 샵 오픈을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샵 오픈을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샵 오픈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사진 후기 모으는 작업을 한 번 더 반복을 하고 마케팅에 총동원하셔야 돼요. 미용으로 월 1,000만 원 버는 방법은 이 루트면 끝납니다. 너무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이 과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딨어. 더 자세하게 설명해봐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기술을 배울 때 이 미용이 나랑 잘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내가 미용이 처음이고 서비스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토탈뷰티 아카데미에서 막 400만 원, 500만 원 들여가면서 기술을 배우시는 건 저는 추천을 안 해요. 내가 뭐 과거에 서비스직을 해보고 내가 미용이랑 관련된 경험을 해봤을 때 재밌다는 걸 아시는 분이라면 아카데미에서 500만 원 내면서 정규 수강을 하셔도 되지만 내가 미용이 처음이고 잘 맞을지 아닐지 모르는 부분이라면 원데이로 우리가 미용 기술을 배울 수가 있어요. 작은 돈으로 먼저 미용을 배워서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200만 원의 언더의 금액으로 우리가 기술을 배워보는 거죠. 200만 원 언더 배울 수 있는 기술 중에 어떤 게 있어요? 속눈썹 펌 원데이가 있어요. 보통 수강 가격이 80만 원대 정도로 측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속눈썹 펌을 배우고 미용이 잘 맞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시술을 해봐야 되잖아요. 샵인샵을 들어가세요. 그럼 여기서 미용 처음 하시는 분들은 샵인샵을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어떤 샵인샵을 들어가야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서 대표적으로 네이버 카페에 뷰티샵 원장님들 모여있는 유명한 카페가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카테고리 찾아보시면 샵인샵 구하시는 원장님들 많으니까 내가 살고 있는 동네 근처나 뷰티샵이 많은 근처 동네로 찾아보시면 쉽게 찾아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우리가 샵인샵에 들어가면 어떤 거부터 해야 돼요? SNS 채널을 개설을 해야 돼요. 제일 먼저 쉽게 할 수 있는 게 인스타그램이 있겠죠. 그래서 인스타그램으로 우리가 포트폴리오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인들이나 모델들을 구인을 해서 시술을 많이 해보고 내가 이 미용이 맞는지 아닌지 체크를 해보시면 되는데 이때 체크할 때 중요한 게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고객님 시술하는 게 재밌는지. 왜냐면 우리가 꾸준히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서 평생 해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고객님을 응대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시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객님이 너무 예뻐요 원장님 만족스러워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때 내가 느끼는 기쁨 이게 큰지 내가 지속적으로 오래 이 일을 할 수 있을지를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고요. 2번째로는 마케팅을 꾸준히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요. 시술 사진을 촬영하고 보정하고 인스타나 블로그 같은 데에 업로드하는 과정을 저는 마케팅이라고 할게요. SNS 채널에 시술했던 작업물을 올리는 것까지 꾸준히 내가 할 수 있는지를 꼭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미용이 내가 잘 맞는 것 같아, 재밌어.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거 해야 돼요? 사진이랑 후기를 모으는 작업을 계속 하셔야 돼요. 제가 실제로 회사 생활을 하면서 6개월 동안 샵인샵 생활을 했었어요. 회사 오전 9시에 출근을 해서 고객님 시술까지 끝내면 저녁 11시까지 작업을 하고 이 과정을 휴무 없이 6개월 동안 계속 반복한 거예요. 그러면 이때 진짜 힘들지 않았어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아니요,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았다는 것 자체가 일단 너무 즐거웠고 저의 시술을 받았던 고객님들이 감사하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저한테는 너무 뿌듯하고 자신감까지 올라가게 되는 작업이었다 보니까 그래서 도파민 분출이 끊임없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용을 할 때 휴무 없이 일을 했었어도 힘든지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미용 시작하는데 잘 되는 사람 없잖아요. 누가 초보자한테 시술을 받겠어요? 내가 사진이나 후기를 어느 정도 모을 때까지는 안정적인 급여가 있어야 내가 좋아하는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저처럼 6개월이나 1년 기간 정도는 투잡 생활을 하면서 사진이나 후기를 모으는 작업을 반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과정 중에 내가 미용이 잘 맞는가 아닌가, 이게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용을 하면 안 되는 사람 네 가지 특징에 대해서 또 정리를 해놨거든요. 이것도 유튜브 영상으로 풀 건데 지금 이 상황에서 말씀드리면 말이 너무 길어질 수 있으니까 이거 연관 동영상 위에 떠 있는 거 있으면 클릭해서 영상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뷰티샵을 오픈을 해야 돼요. 사진이나 후기가 어느 정도 쌓였어요. 근데 그 어느 정도가 어느 정도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정말 적어도 30명에서 50명 정도는 시술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30명에서 50명 정도 작업 사진을 모으고 샵 오픈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 사진 후기 모은 거 가지고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로 미리 마케팅을 해두면 좋겠죠. 마케팅을 내가 어디에서 시술을 하고 있고 내가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지를 사람들한테 계속 알려줘야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날 거고 어느 정도 매출이 도달을 했다. 버는 돈이 150만 원이나 200만 원 정도로 내 이전 직장을 다닐 때 월급이랑 비슷하게 도달을 했다. 그 전까지는 마케팅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저는 인스타그램 마케팅만 하는 거 추천을 안 하는 게 인스타그램 요즘 뷰티샵 원장님들 안 하시는 분들 어디 있어요? 차별점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 차별점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플레이스가 없어도 블로그는 할 수 있어요. 블로그를 통해서 고객들이 계속 유입이 된다면 샵 오픈 준비가 훨씬 더 빨라지겠죠. 그리고 우리가 샵을 오픈하게 되면 중요한 게 돈도 돈이지만 저는 사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뷰티샵을 오픈하고 2달 만에 1,300만 원 매출 달성했다고 했죠. 근데 처음 오시는 신규 고객님들한테 항상 여쭤봤어요. 어떤 경로로 저를 찾아주셨냐. 왜냐하면 그때는 후기가 많이 쌓여 있었을 때가 아니었거든요. 플레이스에 있는 대표 사진들이 너무 예뻐서 찾아왔어요. 라고 하시는 고객님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진이 재산이거든요. 정말 정말 중요한 거예요. 뷰티샵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이 사진이 돈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300명이 넘는 원장님들을 컨설팅을 하면서 컨설팅을 거절했던 적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왜 거절을 했냐면 어떤 원장님이 피부 관리샵을 오픈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인테리어 중이래요. 근데 한 달 있다가 오픈 예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술한 사진 얼마나 모아두셨냐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아직까지 한 번도 시술을 한 적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미용 기술을 배우자마자 사진이나 후기 작업을 모으는 거를 건너뛰고 바로 샵 오픈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게 위험할 수 있는 게 우리가 플레이스만 당장 세팅을 할 때도 이 사진들이 꼭 필요해요. 근데 이 사진이 없으면 내가 온라인상에서 어떤 거를 홍보를 하겠어요. 1층 로드샵이면 배너를 설치해가지고 고객을 유도를 할 수 있지만 사실 요즘 고객님들은 배너만 보고서는 문의를 안 하시거든요. 또 인터넷 검색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뷰티샵들이 대부분 오피스텔이나 상가 건물 안에 있기 때문에 SNS 채널을 무조건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진을 가지고 플레이스나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이 잘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때부터 중요한 게 뭐예요? 마케팅. 이거를 무조건 하셔야 돼요. 왜 병원의 의사 선생님들도 이 마케팅에 대해서 목숨을 거실까요? 이 마케팅이 부족하면은 어디 병원에 어디 의사가 뭘 잘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도 마케팅을 목숨을 거시는 거란 말이에요. 병원에서도 하는 걸 왜 뷰티샵에서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냐는 거죠. 잘 되는 사람들이 하는 건 무조건 따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샵을 오픈하고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할인 이벤트를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근데 할인 이벤트 왜 진행해야 돼요? 객단가 낮추면 나중에 고객님들 안 오시는 거 아니에요? 객단가 높이기 힘들 텐데 이렇게 분명히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할인 이벤트 진행하는 이유 중 하나가 매장에 활기를 띄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매장을 오픈을 했는데 혼자 덜렁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막막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럴 때 할인 이벤트라도 진행을 하고 그거를 홍보를 해서 고객님들이 시술 받으러 오시고 좋게 리뷰 남겨주시고 그리고 다음에도 방문하겠다고 하시면 매장에 활기가 돌아요. 매장에 사람이 없으면 의욕이 떨어지고 자신감도 잃으면서 마케팅까지 이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손님들이 찾아주시고 어느 정도 수입이 조금씩 쌓일 때 그래 이렇게 손님들이 찾아주시는데 나를 더 많이 알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때부터 마케팅을 더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의문점이 드는 게 오픈 초반에 할인 이벤트를 진행을 하면 손님들이 많이 올까요? 이거는 내가 어떻게 홍보를 하냐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제 전자책 중에 플레이스 당근 내용을 합쳐놓은 동네 1등 만들기라는 전자책이 있는데 매장을 오픈하고 2주 만에 예약을 마감시킬 수 있었던 방법이 담겨 있고 제가 플레이스 처음 오픈했을 때는 4페이지 있었거든요. 제가 한 달 만에 마케팅 업체 쓰는 곳들도 이겨서 1등으로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비법들을 그 전자책 안에 다 더보기에다가 링크 남겨둘 테니까 목차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샵을 오픈을 하면 그냥 마케팅 하면 될까요? 안 돼요. 이것도 그냥 마케팅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체적으로 목표 설정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3달 안에 플레이스 리뷰 100개 쌓기 이렇게요. 구체적으로 목표를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또 추가로 하나 목표 잡으면 좋겠죠. 어떤 거냐면 한 번 오신 분들 4번, 5번 재방문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홍보해서 신규 고객님들만 확보를 하면 신규 고객님들로 매장이 운영이 될까요? 절대 안 되겠죠. 재방문 고객님들이 반복적으로 오셔야 다른 시술도 추가로 받으실 수가 있고 매장에 판매하고 있는 속눈썹 영양제라든지 부가 수입을 더 버실 수가 있어요. 매장을 장기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재방문도 목표로 같이 잡아가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목표를 내가 정해놓고 이대로 계속 달려나가는 거예요. 달려나가면서 사진 후기 모으는 작업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그리고 이 한 번 오신 분들을 4번, 5번 오게끔 하려면 시술력을 높여야겠죠. 그래서 시술이 만약에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자꾸 컴플레인이나 같은 게 들어온다. 그랬을 때 아쉬운 부분이 계속 느껴지실 거예요. 원장님도. 아, 왜 자꾸 시술하는데 이 부분이 잘 안 되지? 그럼 그 부분을 고쳐줄 수 있는 스승님을 찾아가서 스승님께 원데이나 아니면 스킬업 수강을 배우면서 계속 스킬업을 하셔야 돼요. 요즘에 속눈썹 매장이 워낙 많다 보니까 타샵에서 실패했던 분을 내가 성공시켜야겠죠. 그리고 고객님을 감동시켜야 고객님이 재방문을 하시는 거예요. 감동시키는 게 아니라면 나한테 시술했을 때 불편함이 없어야 돼요. 적어도 단점이 없어야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중점으로 잡아서 재방문 고객님들을 늘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제가 뭐예요? 월 1,000만 원 버는 법이잖아요. 속눈썹 펌만으로 월 1,000만 원 벌 수 있을까요? 벌 수는 있어요. 벌 수는 있는데 하루에 적어도 6명씩은 시술을 하셔야 돼요. 속눈썹 펌만으로 내가 1,000만 원을 번다고 하면. 근데 하루에 6명 속눈썹 펌 계속 앉아가지고 시술하면 원장님 목 아프고 어깨 아프고 나중에는 객단가 높은 항목을 보시면 아 저것도 나도 해보고 싶다. 객단가 높은 시술이면 돈 금방 벌 텐데 그런 욕심이 들었을 때 새로운 종목을 추가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종목을 추가할 때도 그냥 매출만 바라보고 추가를 하시는 게 아니라요. 이것도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새로운 기술을 추가를 할 때 전제가 뭐냐면 이 시술을 했을 때 망쳤어요. 그거를 내가 보완할 수 있는 정도가 됐을 때 그때 새로운 종목 추가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예를 들면 속눈썹 펌을 타샵에서 시술을 받았어요. 근데 과연화가 돼가지고 완전 속눈썹 털이 다 타서 오신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 내가 복구 펌을 통해서 원상복구 해드릴 수 있다. 타샵이 망친 거 할 수 있죠. 뭐 아니면은 타샵에서 시술을 했는데 눈두덩이까지 닿아가지고 너무 속눈썹이 이렇게 꺾인 상태로 오셨어요. 눈두덩이에 닿아서. 그럼 이것도 내가 제 시술을 통해서 예쁘게 컬을 만들어 드릴 수 있다. 그러면은 그때 새로운 기술 추가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만약에 두피 문신 같은 경우에는 타샵에서 시술을 받았는데 점이 뭉쳐서 푸르게 남은 상태로 오셔가지고 커버해달라고 했을 때 원장님이 커버를 하실 수 있다. 그러면 새로운 종목을 추가를 하시는 거예요. 왜 이거를 강조를 하냐면 한 번에 토탈 뷰티 아카데미에서 눈썹, 속눈썹 펌, 두피 문신 이것저것 많이 배워왔어요. 근데 배워올 땐 당연히 좋죠. 왜냐면 400에서 500이면 다 알려준다고 하니까. 근데 주의할 점이 알려주시는 원장님도 메인 종목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눈썹 문신이 메인이신데
속눈썹 펌이나 두피 문신을 같이 끼워서 수강을 하게 되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알려주시는 게 정보도 그렇고 그리고 시술력도 그렇고 떨어지실 수 있어요. 이건 실제 예시인데 제 지인 중에도 뷰티샵 운영하시는 원장님이 있으시잖아요. 처음에 토탈 뷰티샵에서 수강을 하셨는데 눈썹 문신을 메인으로 배우신 거예요. 근데 속눈썹 펌을 30만 원에 같이 끼워서 배우셨대요. 근데 완전 옛날 시술, 그러니까 우리가 노글루, 글루펌 두 가지가 있는데 글루펌으로 시술을 배우신 거죠. 그래서 속눈썹 펌 할 때마다 고객님들 컴플레인이 너무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원장님이 안 되겠다, 내가 속눈썹 펌을 좀 정복을 해봐야겠다 해서 원데이를 이리저리 다니면서 결국엔 속눈썹 펌 마스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애초에 한 가지 시술을 진득하게 제대로 전문인 곳에서 배우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한 번에 내가 여러 가지 시술을 다 가져가려고 하다 보면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뭐 여기는 다 잘한다 그러네? 그러면 김밥 천국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메인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분야는 졸업 수준까지는 가져가시고 나서 새로운 기술 배우는 거 추천을 드려요. 우리가 이제 월 1,000만 원 벌기 위해서는 객단가 높은 시술을 들여와야 돼요. 제가 만약에 기존에 속눈썹 펌만 하고 있었다. 그러면은 10만 원대 정도의 시술이 어떤 게 있을까 생각을 해보고 입술 문신이라든지 눈썹 문신이라든지 한번 도전을 해보셔도 좋겠죠. 그리고 객단가 높은 항목을 들여왔어요. 그럼 객단가 높은 항목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마케팅이에요. 우리가 객단가 높은 항목을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될까요? 이전처럼 할인 이벤트를 통해서 고객님 유입을 시키는 게 한계가 있어요. 눈썹 문신이나 입술 문신 같은 경우에는 초보자한테 잘못 받으면 레이저로 지워야 되거나 붉은 잔흔을 가지게 되거나 아니면 입술도 외곽만 남고 안쪽은 다 지워지거나 그런 식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죠. 얼굴 부분이니까 사람들이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객단가 높은 시술을 마케팅하는 방법은 무조건 블로그나 유튜브를 하셔야 돼요. 솔직히 인스타그램은 포트폴리오 느낌이 강하죠. 내가 수강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전문성을 나타내기가 힘든 채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어떤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원장님들 어디에 검색하세요? 저는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거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블로그를 찾아봐요. 블로그로 사람들의 후기나 가격 부분에 대해서 찾아보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가격이 비싸질수록 그리고 부작용의 위험이 높을수록 사람들이 블로그를 더 찾아봐요. 사람들은 내가 이 시술을 받다가 잘못되진 않을까, 어떤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두려워서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검색하는 고객님들한테 우리가 뭘 보여줘야 돼요? 내가 이 시술을 얼마나 잘하고 얼마나 전문성이 있는지를 보여주셔야겠죠. 근데 블로그 글을 쓸 때 주의할 점이 뭐냐면 자칫 잘못하다가 나 이런 시술 잘해, 나 이런 거에 대해 전문성 있어, 자기 자랑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업체 홍보글처럼 끝나는 거죠. 이게 블로그를 쓴다 할 때 원장님들이 어떻게 쓰셔야 되는지 몰라서 상업적으로 홍보 수단이니까 내 샵을 홍보하는 느낌으로만 글을 작성해서 끝내시거든요. 이렇게 블로그 글을 작성하면 고객님들이 문의를 해도 내 매장까지 와서 시술을 받을 확률이 현저히 적어져요. 그래서 제가 개인 블로그를 7년 동안 운영을 했다고 했잖아요. 7년 동안 개인 블로그를 하면서 공동구매도 해보고 제품 협찬도 받아보고 체험단도 했었어요. 근데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두피문신 블로그 글을 20개를 작성을 했어요. 근데 일주일에 3분씩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제가 뷰티샵을 오픈하고 2달 만에 1,300만 원 매출을 달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반영구도 네이버 블로그로 홍보가 가능하니까 제가 컨설팅을 시작을 하게 된 거고, 반영구, 속눈썹, 네일아트, 왁싱, 미용실 등등 미용 원장님들 300분을 가르치면서 뷰티샵 오픈한 지 6개월 된 눈썹 원장님이 블로그를 통해서 1,200만 원 매출을 달성하신 분이 있으셨고요. 또 다른 두피문신 원장님은 글 하나 써가지고 150만 원 매출을 달성하신 분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속눈썹 원장님은 속눈썹 영양제 판매글을 써서 10만 원이 넘는 영양제를 2주 만에 7개를 판매를 하셨고요. 그리고 왁싱 원장님은 네이버 예약 3배를 증가시키셨고, 네일샵 원장님은 블로그 글 쓰고 한 달 만에 신규 유입을 8분이나 시키셨어요. 이처럼 블로그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도 눈에 띄는 성과를 제가 만들 수 있었고, 더 많은 분들에게 지금까지 모은 노하우를 전달드리고 싶어서 블로그 전자강의 사이트를 오픈을 해놨어요. 어떤 거를 내가 배울 수 있는지 목차를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전자강의 수강하시는 분들은 블로그 글쓰기 챌린지까지 같이 진행을 하거든요. 그 글쓰기를 함께 같이 하면서
원장님들이랑 단톡방에서 정보를 나누고 챌린지 성공하신 분들은 제가 줌 미팅으로 단체로 피드백을 해드리거든요. 다른 원장님들이 쓰신 블로그 글들도 보면서 아,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구나. 나도 저렇게 한번 써봐야지. 하고 성장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샵을 오픈하고 월 1,000만 원까지 가는 과정을 단기간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네이버 플레이스, 인스타그램, 블로그 3가지는 무조건 가져가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뷰티샵 운영에 도움되는 정보들 제가 계속 꾸준히 올라갈 테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해주시고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더 빠르게 정보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